지금 저 개인으로 보면은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뭐 해달라는 부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자를 수도 없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강연하고 저기서 강연하고 그리고 뭐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 도올 TV가 딴 것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도올 TV의 핵은 우리 주역 강의죠. 이 주역 강의가 있으므로 우리 모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역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주역을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좀 다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틀어서 따스한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데다가 좋은 비누로 손을 씻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도 뭐 내가 지금 앞으로 몇 년은 살지는 모르지만 내 생전에 따뜻한 물이 집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수도로 나오는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살다 가는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감 나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집안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판타지였어요. 판타지였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삶의 어떤 진보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믿었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 암울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세기에서 뭐니 해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종교는 과학이죠. 과학. 과학 그러면은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당장 뭐 싫어하던 사람들도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약을 먹으라 하면 다 약 먹잖아요. 과학처럼 강력한 종교는 없었는데 이 과학이 말하는 진리가 자본주의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종교가 돌아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되는 경향이 있을 적에 종교는 유럽에서 보이는 것 같이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세계적으로 political leaders, 이 정치적 지도자가 너무 개판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판이라고 생각했더니 전 세계가 그렇게 같이 개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나마 영국의 총리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 해보니까 이건 내가 도대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는데 뭐 또 이태리 같은 데는 무솔리니 당이 처음으로 뭐 100년 만에 집권을 한다고 그러고 가장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 해가지고 시진핑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에 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중국 역사야말로 뭔가 인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나오면서 부패척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인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그 우국지사였고, 그리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고,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뭐 후야오방이니 뭐 이런 사람, 호요방이니 이런 천안문 사태를 일어나게 된 그런 아주 중심인물인 호요방 같은 분하고도 정신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될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중국 역사에서 본다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모택동 치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 모택동 이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키도 납작하고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이 가야 할 미래를 완전히 청사진을 만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임기를 5년을 하고 그 5년이 끝나는 때에 차기 5년을 더하되 차기 될 사람을 5년 미리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바꿔줘. 그러니까 10년을 하지만 10년의 반은 이미 다음 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도 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 있어서 리더십 체인지라는 건 여태까지 인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공산당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서투른 인간이 꼭대기에 올라오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 꼭대기에 올라오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고, 뭐 교육이라는 게 저 같은 뭐 학박사 공부를 안 한다 그래도 정치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아서 인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점잖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그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공산당원이 거의 한 1억을 친다면은, 뭐 과거에는 뭐 7천만 명 그러다 지금 한 1억은 될 겁니다. 근데 1억 인구에서 그 엄청나게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가면서 이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라는 데서 205명이 이제 이 중앙위원회라는 게 205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5명에서 중앙정치국, 이게 25명이 중앙정치국이 뽑혀요. 여기서 뽑혀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7명의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거, 상무위원 7명이 뽑고 그 위에 이제 총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20차 전국 대표대회라고 그러는데, 이 20차 전국 대표대회라는 것은 당의 대회예요. 당. 그러니까 중국은 3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데, 결국은 군의 통수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수반과 당의 총서기.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핵심이겠어요? 중국에는 당이 나라 위에 있습니다. 당이 나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란 말이에요. 요번에 내년에는 전인대라는 게 열리는데, 그거는 나라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라고 해서 그건 국가, 그때 국가 수반을 뽑아요. 근데 그때 국가 수반이라는 건 요번에 어떻게 이것이 결정되냐에 따라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강의가 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봐놓으면 어저께 일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요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게 25명도 중요한데
물론 이게 다 되는데 이 7명에 누가 들어가느냐? 저는 다 그 사람들을 아니까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암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7명 전체가 완벽하게 시진핑의 가신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명에 7명, 뭐 205명까지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완벽하게 시진핑의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 때도 등소평이가 있었고 유석이가 있었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동안의 여론의 리커창이라는 건 이 사람은 들어봤잖아요. 리커창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공산당 청년 조직, 이건 공청단이라고 하는 거기 계열 사람이거든. 그 요번에 이 계열에서 가장 그래도 광동 총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후춘화라고 있어요. 후춘화. 나는 그래도 후춘화는 요번에 7명 중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 왜냐면 시진핑은 공청단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청단 출신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전번 총서기를 했던 후진타오, 호금도가 공청단 출신이고 그 공청단 세력과 저게 리커창이라는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동안 밸런스가 있었던 건데, 그러고 여기서 길러진 인물이 후춘화라는 인물이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그런데 싸그리 다 잘라버렸어. 아주. 근데 이거는 시진핑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중국을 통치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국이 한 사람의 알랑방구를 끄는 사람들로 정치가 완전히. 그래서 폐막 연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대회는 사상을 통일하고, 이 사상의 통일이라는 말은 중국에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사상을 통일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중국이라는 건 사상의 다양, 제자백가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이 다원, 우리가 지금 주역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사상을 통일한다는 말은 없어요. 모택동 사상도 그거는 모택동의 사상을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능을 했고 그것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래도 저기 한 거지. 이거는 시진핑이 무슨 사상이 있냐. 근데 사상을 통일하고 내 생각대로 다 간다 이거지. 사상을 통일하게 믿음을 확고히 다지고. 니들 불안해하는데 나를 믿어라. 이 시진핑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미국과 싸우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야? 지금 대만을 먹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세계 분란이 오는 거야. 동아시아 여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믿음을 확고히 다지고 방향을 명확히 하며 투지를 북돋우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게 폐막 연설이야. 끔찍해. 나는 이거 암울해요. 나는 윤석열이 이거 배울까봐 걱정이지. 응?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중세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세기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주진우 라이브에 나가서 좀 내가 정치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좀 나가서 했더니 그거 엄청 보더군요. 사람들이 엄청. 사실은 이 도올주역 강해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것의 그 좋은 점을 좀 우리 사회에 전파하려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뭐 좀 나는 별말 한 게 없는데 막 이제 100만 명이 시청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금딱지까지 붙었더라고. 50만이 넘었다고 하는.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지금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암울한 게 우리만 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중,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민중신학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민중신학 안병무와 한국사상사라고 조선사상사라는 강연을 제가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제 평생 한 강의 중에서 이 강의가 최고의 명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 강의가 딴 거보다 이 우열을 가릴 수는 없죠. 제 강의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강의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게 너무 기발하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고, 백낙청 선생님도 이거를 우연히 들었다가 진정한 정약용의 고민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잘데없이 기독교 같은 그런 좀 유치스러운 사고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는가 하는 거가 참 풀어지지 않은 숙제였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조선 유자들의 고민을 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독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조선 사상사의 내재적 맥락에서 기독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은 한번 이거 꼭 평생 한번 경험하기 어려운 강의라고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 중에서 이제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이 책에서 제주 4.3과 여순 민중항쟁의 본체가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일어난 일이냐, 우린 너무 몰랐다 이래가지고 이 책이 근 10만 부 나간 책인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엊그저께도 동숭동에 있는 아르코 극장에서 섬 이야기라는 작품이 올라갔는데, 이게 제주 4.3 얘기인데 너무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 젊은 연출가가, 그야말로 저도 그 아르코 극장에서 연출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참 감개가 서렸는데, 정말 수작인데 이들이 전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저께 제자들하고 그 동네에서, 동순동에서 이제 작골이라는 데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그렇게 전체가 일어나서 나한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란 말이야. 근데 자기들은 극단 이름이 역사라는 극단인데, 선생님의 여순 민중항쟁, 4.3은 또 다르지만 자기들은 여순 민중항쟁을 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을 내가 밝혀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술을 만들고 자기들 익스프레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 아이러니가, 그 영화도 공조 2 같은 거 아주 재밌어요. 공조 2도 그렇고, 645라는 영화 보셨어요? 645. 또 최근에 헌트. 이 세 개가 다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이 남북이라는, 그 젊은이들의 세계에서 남북이라는 간격이 없어. 645도 이제 로또 그게 어떻게 설설을 코믹하지만 그 발상이 재밌단 말이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타가지고 결국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코미디인데, 제일 나중에 하여튼
헤어지면서 이걸로 못 만나냐? 그러니까 막 통일이 별겁니까? 별겁니까?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통일이죠. 그러면서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의식은 이렇게 예술에서까지 이 모든 게 예를 들면 아웅산 사건을 헌트라는 작품도 다뤘는데 아웅산에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광주 공수부대 출신의 그 장교였던 사람이 정보부 들어가서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놈은 처단해야 된다. 영화에 그렇게. 그런데 북한 계열에서 정보부로 침투한 그 첩보원은 그게 이정재인데 살려야 된다. 전두환. 왜? 전두환을 죽이면은 바로 전쟁이 나고 곧바로 600만이 죽는다. 전두환이 죽는 것만은 막자.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아웅산에서. 근데 그게 아주 리얼하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러니가 있잖아. 북한에서는 전두환을 살리려고 그러고 광주에서 총을 학생들한테 겨누었던 그 정보부원은 이 새끼 처단시켜야 한다. 이 새끼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역사에 이런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민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중이 어떤 민중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올해 최초로 이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 여순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직도 여순민중항쟁이라 못 부르고 이제 여순 옛날 반란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여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난 여순민중항쟁. 왜냐면은 그거는 군대의 항명이라고 하는 그 요소 때문에 늘리겠는데 그 시작이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전체가 민중이 당한 거고 민중이 항쟁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민중항쟁인데 여순민중항쟁에 74주기 합동 추념식을 했는데 국가가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추념식을 해도 난 몰래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자기들끼리 없는 돈 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추념식을 하는데 구례에서 그 위령제를 이제 또 딴 데서도 하고 전체 추념식도 있고 구례 위령제를 하는데 나보고 제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 제문을 내가 써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읽었는데 이 제문이 좋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면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불락사 스님이 이거를 참 구성지게 읊으셨는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유세차 2022년 10월 21일 이민년 경술월 정미일 우리 구례 군민들은 하늘과도 같이 지엄한 민중의 뜻을 모아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6년 6개월 동안 이유도 없이 아무런 항변의 기회도 없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수많은 영령님들께 삼가소고하나이다. 그 피눈물 나는 억울한 사연과 목숨을 잃은 당사자들 주변에서 그 피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했던 수없는 민중의 원한을 이제야 조금 국가의 시인과 사과 속에서 74년 만에 신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백성이 곧 하늘님이라는 고조선 이래의 우리 본연의 천명이 호천에 밝게 빛나는 청사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님이시여 신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오니 진리를 밝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음해의 세력도 천번
천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천명하시옵소서. 특히 구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해방을 맞이하였고 민족 정신이 투철한 지사들이 많은 곳이었으며 지리산의 요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토벌군의 만행의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곳입니다. 이 모든 슬픈 이야기를 하늘님이시여 소상히 들으시고 소상히 밝혀주소서. 전국이 분요로운 이 난세에도 부디 이 민족을 보호하사 여순 항쟁의 떳떳한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이 민족의 새로운 다시개벽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당신들의 혼백을 이어받은 이 땅의 살아남은 자들은 투지의 결의와 합심의 우환을 담아 여기 청작서수로서 공신전언하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상향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리고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정치적 수준, 그저 남을 생으로 때려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그러고, 하여튼 지금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20세기를 통해서 축적해왔던 민주의식과 민족적 정서, 애국의 민족적 정서를 어김없이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합니다. 10월 28일, 오는 28일, 10월 28일 경주에서 동학문화축제가 열리는데, 경주가 배출한 수운과 해월의 깨달음을 말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중요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셔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동학의 사상 전체를 조망하게 될 겁니다. 많은 광고가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전남 광주를 내려가는데 거기에 어느 집안도 이 광산 김씨 그 평장사처럼 거대한 이 시조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산 김씨는 뭐 항상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해동 18년 이 문묘에 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집안의 사람이 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그렇게 정치적 색깔이 뭐 뚜렷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을 받는 분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초헌간으로 나갑니다. 관심 있는 분, 광주 부근에 계신 분들은 평장사 10월 25일 날 와서 구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빠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렇게 바빠요. 이게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자, 오늘은 천수송. 그러니까 밑에 물이 있고 감꾀죠. 감하 건상. 우위로 하늘괴가 있는데 물이 아래에 있고 천이 위에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아무래도 물이 이 위로 가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위로 비가 내리는데 이거는 물이 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물이 이렇게 닦으면 딴 방향으로 나가는 괴리가 생긴다. 괴리가 생긴다. 이것이 송이라 이거야. 송.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괴리가 돼서 이렇게 갈라진다. 이게 송. 말과 공. 송을 분석하면 그냥 말이고 공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송이라는 거나 쟁송이라든가 모든 송이라는 건 공적인 언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도 문제가 되는 게 공적인 언어가 뭐 국제에 나가든 어디든 공적인 언어에서 자꾸만 지금 실수를 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어떤 상식의 수준에 안 맞는 얘기들을 자꾸 한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쟁송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검찰이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손꾀가 이게 꼭 우리나라 현실을 말하는 괴란 말이에요. 요런 거에 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손꾀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